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최초의 강원도 내 선출직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라선거구에 출마한 윤민섭 당선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의당 최초 도내 선출직 당선인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강원도당에 이낸 5명의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 유일한 당선인이기도 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화제의 당선인 춘천시 라선거구 윤민섭 시의원 당선인에게 당선 소감과 앞으로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네, 먼저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번 선거가 1번과 2번의 양당 구도가 좀 강하게 작동된 선거라서요. 네. 쉽게 3번까지 찍어주기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좀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춘천 석사동 효자 이동 주민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열심히 일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의당 강원도당의 첫 번째 선출식 승리로 화제를 모으고 계신데 네. 양당 정치 구도 속에서 앞서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좀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번이 강하게 붙은 선거에서는 네네. 유권자들분들께서 쉽게 이 다른 곁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3당, 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선거 내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 이번 선거 내내에서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석사동하고 효자 이동 주민분들께 시의원은 3등까지 당선된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설득해드리고 아니 뭐 1번도 한 명, 2번도 한 명, 3번도 한 명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드려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얻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게 되면은 지난 이제 20년 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강원도 진보정당 역사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도의원은 2번 당선이 됐었는데요. 네. 지역구에서 이제 선출직으로 당선된 건 제가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의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담감이 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마 네. 5명의 후보자분들 모두 좀 부담이 컸었을 네, 텐데. 네, 맞습니다. 자,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 2번째 도전 만에 성공 승리를 거두신 건데 네네. 지난번에 아쉽게 좀 석패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이번에 좀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출마해서 12.8%를 얻어가지고 예. 얻었는데 한 2.8% 부족해서 이제 아쉽게 좀 낙선했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첫 출마치고는 나쁘지 않은 투표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또 당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예. 이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4년 만에 지역구가 변동됐습니다. 네, 그렇죠. 석사동하고 효자 그 당시에는 석사동하고 후평 3동이었는데 지금은 석사동과 효자 2동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원래 법적으로는 한 6개월 전에 한 12월 1일 정도면 그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불과 선거 한 달 앞두고 이 지역구가 결정이 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석사동은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효자 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유권자들 만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선거 캠프가 이제 지난번 선거보다는 한 3배 정도 강하게 팀을 꾸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에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소중한 성과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유세도 좀 이색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 유세 그리고 네. 동네 청소나 화단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는데 선거운동 내용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자전거를 트럭 유세차 대신 자전거를 이제 좀 개조해서 이쁘게 이제 유세차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또 이번에도 유세차 자전거로 만들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네 이번에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후보자들께서 유세차에 올라타서 이제 트럭에 올라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쵸. 트럭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자전거는 경차도 있고. 경차도 있고 자전거는 그냥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편하게 얘기하고 내려서 얘기도 하고 잠깐 메시지도 전달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도 이제 자전거를 잘 만들어서 타고 좀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동네 청소도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꽃밭 가꾸기나 뭐 이런 것도 같이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권위적인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 대신 동네 일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그런 유세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에 좀 많이 마음을 내주지 않으셨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도 좀 절감이 됐어요. 많이 절감이 되죠. 유세차는 상당히 많이 들고 기름값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좀 강조하는데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기름값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네, 네, 많이. 그렇네요. 자,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통한 것 같은데, 네. 자, 그 당선 기사 밑에 네. 댓글을 좀 몇 개만 잠깐 좀 읽어드리면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동. 안 뽑히면 그게 이상할 정도로 선거운동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표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아이도 학원 오가면서 많이 뵀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가 이름을 알 정도면은 노력이 대단하다, 참교육이었다, 뭐 이런 격려의 말씀도 있는데, 네. 아이들이 이름을 알 정도면은 예, 실제 좀 체감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선거 때도 물론 체감을 많이 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선거 끝나고도 당선 인사를 계속 거리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요즘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그 모습에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예. 뭔가 열심히 해도 하는 것보다 내 노력보다 내가 처해진 조건과 환경 예,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노력해도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금수저냐 흑수저냐 예. 뭐 부모 찬스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되는 사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저 보시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3번에다가 네. 이렇게 강하진 않은 예. 상황인데 노력하니까 저 사람도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시고 그런 응원의 말씀 들을 때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짠하고 네. 좀 보람된 느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의 개인적인 승리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그 도당 출마자들의 성적표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 이번에 이제 강릉시장 1명하고 예. 춘천하고 속초에 기초의원 이제 3명, 도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5분이 나였는데 뭐 큰 당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출마자지만 네. 나름 이제 준비되고 실력 있는 분들이 출마를 했는데 저밖에 좀 당선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많이 아쉽고요. 특히나 이제 춘천 퇴계동에 출마한 엄재철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출마도 많이 했고 경쟁력도 있었는데 구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낙선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성적표는 썩 좋지 않게 받은 게 지금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정의당이 사실 뭐 전국적인 성적표도 좀 네. 참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선에 이은 참패, 이제 네. 대표단까지 총사퇴를 했는데 당에서 좀 패배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일단 전국적으로 정의당이 이제 9명밖에 당선이 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도부는 총 사퇴한 상태고 비상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양당 구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정의당이 눈길 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부분보다는 정의당이 이제 아무래도 진보 정당으로서 좀 정책적인 참신함 그리고 정책을 좀 이끌어가는 이슈 파이팅이나 이런 부분들로 존재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약했었고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 뒤를 이을 좀 차세대 네. 정치 스타, 정치인 뭐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거나 뭐 이렇게 키워내는데도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당내 이제 여러 사고도 많았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 많이 있어가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지금 뭐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계속 사실 네. 이번에 정의당이 진보당보다 예. 성적표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날카로우신데. 당의 쇄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예.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외 정당인 진보 정당이 네. 이번에 이제 21명의 당선자를 만들어냈는데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9명이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됐고 그쵸.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온 거 저도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의당이 뭐 그런 여러 위기가 있었음에도 그동안의 쇄신의 기회를 좀 놓치고 계속 선거 일정이나 이런 거에 밀려와서 네, 그런 그렇죠. 기회, 타이밍을 놓친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선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이 양당 정치가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좀 대안의 정당 길을 모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고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도 좀 약화돼서 아무래도 이제 진보 정당보다도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뭐 이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 정당의 존립과 이제 다당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당원들이 이제 꾸준히 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진보 정당 이제 소수 정당의 필요성과 이제 의회 다당제는 정말 필요한데요. 이건 네. 유권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못 믿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같은 당 후보 1번 당의 시장이나 뭐 군수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은 의회가 그 같은 당이 다 돼버리면은 그렇죠.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강원도의회나 춘천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의회가 다양해지고 소수 정당도 가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비판의 목소리,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보 정당이나 소수 정당도 정말 많이 바꿔내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다시 은당선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다행입니다. 하겠는데요. 예. 네. 어려운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어려운 것만 여쭤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지방선거에서 네. 주민들에게 한 약속, 이제 공약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뭐 이런 공약보다 그 집행부가 네.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뭐 일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원 기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들의 뭐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 예, 연수 문제,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정의당 일하면서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바꿔내고 의회 모니터링도 좀 강화해서 좀 의회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이제 기후 위기가 요즘 많이 심각한데 네. 그게 이제 뭐 큰 중앙 정치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지자체에서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관련 조례도 좀 만들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속사동과 이제 효자 이동인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차 문제나 통학로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머리 맞대면서 같이 열심히 풀어보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분리수거만 제대로 돼도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기후 위기 하면은 마치 그냥 중앙 정부가 모든 예, 걸 다 그렇죠. 해결해야 될 것처럼 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중앙 정부, 강원도, 뭐 춘천시까지 좀 일관되게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우선순위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에서도 이런 책임감을 높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당선인께서 자전거 타고 유세하시듯이 네. 그 차 말고 네. 이제 자전거로 유세하는. 그래서 저희 의회를 매일은 아니겠지만 의회 출근할 때도 노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건강에도 좋으니까 네.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제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제 네. 기초의원의 경우 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유권자들도 누가 누군지 몰라서 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진짜 정말 이제 제가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제 방송을 나오긴 했는데요. 네네네. 기초의원들은 정말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발로 뛰라고 기초의원들에게 세금도 주고 또 네네. 권한도 주고 또 지역구도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요.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선거구 획정이었어요. 그렇죠. 네, 선거구 획정이 법적으로는 6개월 전 12월 예. 1일 날 하게끔 법으로 돼 있는데 예. 이 국회의원분들께서 그 법을 안 지키면서 선거 한 달 전에 놓고 이 지역구를 정해 놓으니까 한 달 동안 다니기 너무 쉽지 않거든요. 네. 선거 막판엔 또 여러 선거 업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 만날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번에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웠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만 보장되면은 정말 시의원들은 발로 뛰면서 주민들을 촘촘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감시와 견제 역할만 충실히 하시면은 뭐 저희 네. 기사에도 언제든지 아유, 나오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기초의원이 하는 일들이 사실 잘 안 네. 알려지는 게 많잖아요.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의회 네. 지방의원 무용론까지 여전히 좀 제기되고 있는데 네네. 지방의원의 역할, 필요성 이런 것 좀 네. 강조해 주신다면. 일단 춘천시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지금 1조 7천억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이 뭐 한 3, 4년 뒤에는 한 2조 원 시대가 되는데 정말 말로 2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쵸. 예, 이런 예산들을 단체장 이제 시장 당선된 분들은 잘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될 책임이 있고요. 의원들은 또 그 집행부가나 시장 당선자나 이런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금 헛되이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춘천시에는 저도 당선이 돼서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다당제가 좀 실현이 됐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3명의 시의원들 중에서 초선이 16명이나 되고 네. 연령층도 굉장히 좀 젊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을 이제 춘천시에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거고 아마 당선되신 분들도 마음이 저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모아서 좀 부족하지만 춘천시에 좀 변화를 만들어서 의회 무용론 이런 거에 적어도 춘천에서는 없어질 수 있도록
저와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네. 정작 단체장분들은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쓸 거 없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들여다봐서 예. 네, 저 곳곳에 이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고 조언도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네. 누구보다 좀 열심히 또 몸을 던져서 선거운동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자, 앞으로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닌 지역 정치 사회에서 좀 다당제도 실현하고 새로운 정치를 좀 실현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뜻이 좀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부담감도 많고 막중한 책임감도 많지만 시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소중하게 주신 기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춘천시 라선거구 윤민섭 시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